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인 변동이 아주 많이 일어났겠죠. 자, 이 사회 문화적 변동의 양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이후에 여성운동이 상당히 활발해지죠. 특히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여성운동이 전개됩니다. 여성운동 역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지는데,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여성 계몽을,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여성 해방이라든가 또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죠.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대립하는 것이고, 우리 신간회처럼 이러한 여성운동계의 민족협동 전선을 하자, 단결하자라는 차원에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우리 근우회 여성운동계의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차원에서 결성된 근우회,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둡시다. 자, 신간회 자매단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했다라는 거, 우리 근우회 꼭 좀 기억합시다. 자,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여전히 봉건적 관습이라든가 일제의 여성차별 법제화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는 열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방정환으로 대표되는 소년운동, 그 바로 어린이라고 부르기도 시작했고, 자, 어린이의 권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소년운동도 주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년운동이 전개됐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형평운동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도록 합시다. 형평운동은 누가 전개했냐면 백정들이 전개한 거야. 자, 백정들이 누군지 알죠? 이들은 매우 천민이었죠. 천민. 그러나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면서 백정들의 법적인 지위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에 대한 차별의식이라든가 천대, 이런 것들은 나아지지 않았죠. 특히 일제는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예를 들면 백정들의 호족에는 붉은 점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백정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또 백정의 자식들은 학교에 입학하기도 어려웠죠. 자, 이러한 일제의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 저항했던 운동이 바로 이 형평운동입니다. 그 1923년에 백정들이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추구했고, 이것이 백정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운동인데, 이것이 또 항일 민족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조선 형평사 취지문,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고요. 요 포스터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사회적 운동, 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운동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계층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농민층의 분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듯이 1910년대 일제 토지 조사 사업, 또 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었죠. 반면 농민들은 몰락해 갔습니다. 자작농, 소작농, 소작권도 얻지 못하면 화전민, 도시빈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자, 조금 표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자영농, 자작농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이라든가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자소작농 혹은 소작농으로 전락해갔고, 이 소작농도 우리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소작권도 얻지 못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또 실업자로 돼서 도시빈민, 또 해외 만주나 연해주로 이위하거나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났죠.
한편 개항 이후에는 개항장, 서울, 인천, 원산, 부산과 같은 개항장, 자 그다음에 철도와 항만들이 건설되면서 신흥 도시들이 성장을 하고 식민지 공업화 정책, 우리 병참 기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북부 지방의 공업 도시가 새롭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됐고 신장로라고 해서 큰 도로도 생기고, 자, 이러한 신시가지의 상권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그렇죠. 일본인이 차지했겠죠. 그래서 일본인이 신시가지의 중심 상권을 차지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의식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겠죠. 한복의 고무신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양복이라든가 스커트, 힐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일제가 그 태평양 전쟁 이후 1940년대에는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남성에게는 국민복, 여성에게는 몸빼라고 하는 일하기에 편리한 그런 복장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 도시 상류층 중심으로 일본이라든가 서양 식품이 소비되는 그런 식생활의 변화도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2층 양옥집 과 같은 그런 문화주택, 이러한 주택은 주로 상류층이 가지고 있었겠죠. 혹은 그 마루에다가 그 유리문을 미닫이문을 다는 개량 한옥도 등장했고요.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영단 주택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1920년대부터 30년대에는요, 서양 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대중 문화도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서양 문화의 보급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신문이라든가 잡지, 그 다음에 영화 등이 있죠. 자, 우리 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는 바로 조선 키네마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나온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온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이면서 배우이기도 했죠. 이 나온규라는 사람이 1926년에 제작한 일제강점기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영화입니다. 바로 식민지 시대의 민족의 애환을 그린 가장 대표적인 영화 1926년입니다. 나온규의 아리랑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도 들어왔겠죠.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백화점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방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도 생기고요. 광고를 실은 벽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편 신문, 잡지, 영화, 유성기 등이 보급되면서 패션이라든가 가요도 유행하게 되고요. 야구와 축구와 같은 그런 스포츠도 보급이 확대됐습니다. 자, 우리 그 문학계에 나타난 동향도 중요하니까 기억하도록 합시다. 1910년대에는 최남선이라든가 이광수와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로 민중들을 계몽하는 계몽적 성격의 문학 작품이 등장했다면 1920년대에는 그 현진건의 빈처로 뭐 운수 좋은 날이라든가 이러한 문학 작품을 등장하는,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민중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사실주의 문학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20년대는 우리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문학가들이 바로 계급 투쟁이라든가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이념을 문학, 뭐 시라든가 혹은 소설이라든가 이런데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문학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신경향파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문학에 대해서 당연히 일제는 탄압을 했겠지요. 자, 따라서 일제 탄압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순수 예술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학 활동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뭐니 해도 우리 이렇게 그 일제에 타협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저항 문학도 등장하게 됐죠. 이미 1920년대에 우리 님의 침묵의 한용운, 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의 심훈, 이러한 저항 문학가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들의 문학계의 경향은 이제 1930, 40년대에 이육사, 윤동주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음악 미술 연극에서 나타난 변화인데요. 음악에서는 전통적 민요 창가 외에도 서양 음악이 등장하죠. 홍남파의 봉선화라든가 윤구경의 반달이 유명하고 또 우리 이때 해외에서 활동하던 안익태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애국가도 작곡이 됩니다. 자, 미술에서는 이중섭의 소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연극에서는 서양식 연극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대표적으로 1920년대 활동했던 토월회, 30년대 극예술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제가 침략전쟁에 우리 한국인들을 내몰기 위해서 문인, 문학가들과 예술가 등을 총동원해서 전쟁 협력에 동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혹은 음악이라든가 미술 작품 등을 통해서 바로 일제가 수행하는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한인들의 침략전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그러한 친일 활동이 중일전쟁 이후에 아주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시대 활약했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친일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일제시대에 전개되었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